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로 오늘의 뜨거운 세 번째 소식의 주인공인데요. 일단은 미국의 물밑 자재 당부 때문인지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이란에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제4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다라는 우려에서 현재는 굉장히 불안정한 소강 상태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언제든지 이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 무력 보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이 보복, 물리적인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복이냐 자제냐라는 기로에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측은요,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 필요, 세계의 화학고 중동에서 억지력을 구축하려면 미쳐 날뛸 필요도 있다라고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뱀의 대가리에 느슨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즉각적인 보복은 안 된다, 적절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열렸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Iran's operation was entirely in the exercise of Iran's inherent right to self-defense as outlined in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The Ayatollah regime acts like the Nazi regime, and their army includes Hamas, Palestinian Islamic Jihad, Hezbollah, the Houthis. The Ayatollah regime sows death and destruction everywhere it touches. 마침 저희 채널A가 이스라엘 대사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주 압도적이고 강경한 물리적 보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사 뭐라고 입장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If they would be willing to, if they would be willing to negotiate with us, to talk about us about any grievance, Israel would happily do so. We would be happy to speak directly to the Iranian government, but they won't speak to us.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었는데 I'm not aware of that. We listen carefully to the United States and we coordinate with the United States. But at the end of the day, Israeli government is a sovereign government and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Israel. 박 차관님, 이스라엘 대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원칙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서도 미국의 충고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안보와 관련된 건 이스라엘이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요. 예, 어제 저도 저 채널에 의해서 인터뷰하는 걸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스라엘 안보와 주권에 관해서 결정은 우리가 한다거든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저런 모습을 계속 견지해 오면서 작은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 지키는 방법으로 저걸 활용해 왔죠.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수위는 조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막고 있고 유엔에서도 막고 있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대응하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튈지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전 세계가 치르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지났지만 계속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6개월 지났지만 가고 있어요. 개전 이후에 모든 국제기관들이 나서서 당사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거 안 된다 얘기하지만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유엔에서 나섰지만 유엔 중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는 6개월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노력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딱 휴전한 거 말고는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사자들이 맘먹고 싸움하겠다고 붙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외교적인 다른 나라의 영향력이, 다른 기구의 영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도 사실은 크게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오늘 제가 나오면서 외신을 보니까 이란을 고립시키는 외교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무력 충돌은 최소화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와 관련된 보복은 일단 자제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예. 방안, 그리고 이란 대신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라크의 시아파나 아니면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이런 주변의 적대적인 이스라엘을 적대적인 이 세력들에 대한 지역적인 보복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다층 요격 시스템을 통해서 하룻밤에 1.4조 원의 비용이 소모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가치 있는 돈이죠. 바로 이 지점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스라엘의 위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란이 불시에 거의 뭐 미사일 융단 폭격과 같은 뭐 드론 공격 등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다층 방어 시스템으로 국민들과 영토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1900년도부터 준비해왔던 것들이 2000년대 초에 실전 배치돼 왔고요. 미국의 보잉사 같은 회사들하고 결합을 해서 같이 공동 개발해서 이와 같은 아이언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던 이유도 한 30km 이상의 폭약을 싣고 온 드론이어서 보통 드론 속도가 시속 400km인데 이번에는 사실은 150km 정도밖에 안 돼서 훨씬 99% 이상 다 요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예. 또 사실은 사드 정도에 되는 이스라엘 사드 정도 되는 우리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층 부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요격 시설에 대해서도 다 막아냈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도 예. 눈여겨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예, 시사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